말씀하신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지금 갈수록 뭐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충격적이라고 이제 국민들이 느끼시는 분이 많아요. 네. 면접 보좌관 숫자 원래 뭐 46명이라는 게 그 국회 기록에 나왔는데 실제 숫자는 28명이다. 이런 뭐 반박이 나왔어요. 일단 네. 28명이면 통상적인 수준이 맞습니까? 그게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요? 이게 왜냐하면요. 예. 보좌진의 숫자가 8명이에요. 8명인가요? 9명인가? 하여튼 뭐 네, 그렇죠. 8명이거든요. 4급들, 5급들, 6, 7, 8, 9, 막 그렇게 네, 8분 중에 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분이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정생활 시작해서 이제 뭐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때 근무했던 그분들하고 계속 같이 근무하거든요. 한 번도 교체 없어요. 네, 예,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예, 예. 뭐 그분이 잘 돼서 다른 회사에 스카웃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건데 예. 28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5년간 28명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1년에 6명씩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명의 보좌진이 6명이 갈리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어떤 조그만 소규모 회사를 한다라고 칩시다. 예, 예. 뭐 예를 들어 홍보 대행 업체를 차렸는데 8명의 직원이 있어요. 1년마다 6명씩 바뀌어. 그러면 그 사장이 통솔력은커녕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이는 게 맞네요. 네, 그리고 갑질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게 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게 아닌 것이 예. 이 민간 회사 같으면은 고용 안정이 보장돼요. 다 5인 이상인 경우에. 예. 근데 보좌진들은 좀 특수 직군이어서 고용 안정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 보장 안 되니까 더 가불관계가 되는 예, 거고요. 예. 만약에 국회의원도 보좌진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갑질해서 변기 수리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말하는 정말 저 집사나 몸종처럼 부릴 수 있을 때는 그 배경이 말 안 들으면 자를 수 있다 이건데 여기는 실제로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또 자르기도 한 거예요. 예. 8명 중에 6명이 바뀌었는데 그게 다 자발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억울하게 해고됐던 사람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그 전에 뭐 문제 제기했나요? 자기 복지시켜 달라고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가만 보고 뉴스 보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자기한테 다른 사람도 갑질- 아니고 네. 강선호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고? 이건 아니지.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여성가족부 장관 하면서 저도 강선호 후보자를 그냥 국회의원으로 마주쳤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평소에 엄청 부드럽게 해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거기 화면에 나와서 사회적 약자가 이렇게 해서 그분이 뭐 그 순간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몰라도 갑질당한 보좌진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저는 2차 가해였다라고 봐요. 나한테는 그렇게 갑질했던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약자를 돌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막 따뜻한 그러네요. 사람인 것처럼 예. 하니까 와 진짜 겉다르고 속다르다 해서 그 자기 딴에는 그분이 강선호가 잘못된다고 이분이 무슨 직장을 얻습니까? 뭘 합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예. 이거 그 언론에 대고 본인이 그 한 거 폭로하겠어요. 이분도 되게 밤잠 못 자면서 좀 무서울 거예요. 예. 뭐 정부 들어섰고 정부의 첫 인사고 근데 거기 자기가 몸담았던데 얘기할 정도면 오죽하면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속보 전해진 거에 따르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오늘 청문회 시작 전후에서 9시부터 10시 그러니까 이미 했겠네요. 본관 550호 복도에서 보좌진 권익 수호를 위한 피켓 시위까지 열겠다고 아마 사발통을 어제 돌리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마 지금 열렸을 거로 보이는데 자 일단 갑질 의혹을 조금 짚어볼게요. 이미 좀 알려지긴 했지만 또 새로 나오는 갑질 의혹이 있더라고요. 뭐 짐이 무겁다고 공항 보호구요로 부르고 맞습니다. 대리운전 시키고 그다음에 지시사항 안 따른 지방의회 의원들은 사무국장 시켜서 단체 메신저방에서 퇴출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인 갑질 의혹 같은데 네. 어떤 게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좀 우리 주진우의 해설을 좀 들려주시죠. 갑질은 일종의 행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몸에 배이면 예. 솔직히 갑질하는 사람 자기가 갑질하는지 잘 몰라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엄청 눌러서 그렇지 저는 사실은 이 피해가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위태양도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어, 쓰레기도 예. 쓰레기를 차에 타서 보좌진한테 줘서 분리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차에 태우느니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쓰레기장 가서 분리수거 해버리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뭔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정말 멀리 있고 몸이 아픈 상태에서 뭐 집안에 갑자기 호수가 터져가지고 가서 가봐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완전히 사적인 거죠. 더더군다나 쓰레기잖아요. 개인 쓰레기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저희가 일반 국민들 다 분리수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기 제가 집에서 분리수거 담당이라 너무 잘 아는데 아유 대부분 남자들이 요새 다 분리수거 예. 담당이잖아요. 예. 다 저희가 다른 방송에 패널들 얘기했는데 예. 남성 패널들이 더 분노하더라고. 아니 내가 다 분리수거도 남자들이 하는데 이것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지금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고 재활용할 거는 플라스틱, 비닐, 캔, 유리 탁탁 분류해서 그러니까요. 따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것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부드러운 껍질이냐 딱딱한 껍질이냐에 따라서 이게 재활용이 되는 음식물 갑자기 쓰레기냐. 전문성을 확발히 하시는데요. 아니 그런 건데 네. 그거를 지금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냥 아무 구분 없이 큰 봉투에 때려 넣고 그걸 들고 차를 타고 말도 딱 세 음절 얘기했다는 거죠. 네네. 정리해. 그럼 그거를 그 뭐 보좌진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할 거 정량제 봉투에 버릴 거를 다 분류했다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씩 분류하고 있을 때 그 보좌진의 마음이 정말 자괴감 들죠. 자괴감의 네. 좀 극단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요새 또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에 왔을 때는 국민을 대변해서 본인이 좀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좋은 선의로 왔을 거예요. 그랬을 실제로 거예요. 예. 보좌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예. 왜 의원들은 TV 나올 때만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스태프들이 다 준비해 주니까 하는 거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국감 이럴 때 막 대기도 못 들어가고 네. 그냥 밤새는 보좌진들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무슨 그런 특수 직군이다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이기 때문에 막 근로기준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강하게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근도 좀 작고 예. 주말 근무도 흔하고 예. 취업과 활동도 돕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선을 넘으면은 갑질이라고 하는 판국에 개인 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공항 가는 것도 심각해요. 공항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누굴 배웅하려고 해도 밖에서 맞아요. 배웅하잖아요. 예. 아무리 그게 뭐 권세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도 뭐 자기 아는 사람 간다고 그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 보안구역으로서의 의미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강선호 장관 후보자는 뭐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보좌진 보고 이 구역으로 들어오라고 해. 이거는 보좌진한테도 갑질이지만 우리 국가의 공항 시스템에 대해서도 야 내가 국회의원인데 뭐 이 정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일종의 정신적 갑질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선임 보좌관을 통해서 막내 보좌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보좌진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으니까 이제 막내가 짐 들러 간 거죠. 예. 근데 공항에서 막으니까 막내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시키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또 공항에 대해서 갑질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국민들은 안 들어가는데 그러네요. 우리 의원님이 안에 계신데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거 좀 막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보안서약서까지 쓰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저 요새 또 댓글도 한 번씩 보는데 좀 재밌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요? 아니 갈 때는 짐을 들고 갔잖아요. 예. 해외 가서 얼마나 쇼핑을 해왔으면 도대체 짐이 얼마나 무겁길래 혼자 못 들고 올 정도냐. 이게 다 합리적인 추론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네요. 이게 저보다 다 한 수 위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 그걸 떠나서 그게 이제 국민 밉상이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예. 그걸 떠나서 짐을 어쨌든 가져갈 때도 유사한 행태가 있었을 것이고 진짜 무거우면 그리고 그게 무슨 해외 출장 같은 거였나 보니까 다른 의원들도 있었는데 강선 의원 혼자만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짐이 무거워도 다 모든 국민들 어떻게 합니까? 그 포토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그럼요. 수레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다 실어서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도 얼마나 친절합니까? 옆에서 다 들어줘요. 맞아요. 여성분들이 예, 못 예. 들면은 지나가다도 또 일면식도 없는 국민들이 다 들어서 올려줍니다. 그거 밀고 오기 싫어가지고 보좌진들이 집에서부터 와가지고 공항 시간 대기했다 밀려왔다가 보안서약서 쓰고 그게 뭐냐는 거죠. 전 국민이 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분류 안 하신 것 같고 전 국민이 하는 자기 짐 자기가 나르고 공항에서 빠져나오게 안 하신 것 같고 이건 너무하시네. 근데 지금 이게 새로 나온 이건 법 위반의 소지가 더 있어 보이는 게 떠난 보좌진이 다른 곳에 일하려고 하는데
그 취업을 방해한 것 같다는 의혹. 네. 이거는 법 위반의 소지도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보도 봤는데 좀 너무 솔직히 너무 못됐잖아요. 예, 그게 자기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근무하다가 조금 본인이랑 좀 안 맞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채용하려고 하면은 보통 장점도 얘기해주고 약간의 단점 정도 한두 개 얘기해주는 예, 예. 건데 어떻게든 채용 안 되게 하려고 단점만 주로 얘기했다는 식의 의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28명의 불과 5년 동안 매년 6명씩 잘리는 건데 그 보좌진들도 가족이 있고 예? 어떤 나이에 따라서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예. 또 젊은 초년병 같은 경우에는 첫 직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또 따지잖아요. 오래 근무 안 하고 나오면 혹시 맞아요. 또 색안경을 또 끼고 볼 수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뭐 사고 치고 나왔어 이렇게 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보좌진을 내보낼 때는 좋은 데로 가서 나가거나 예. 아니면 본인이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예, 예. 아니면 본인이 잘 가르쳐서 예. 모자란 점이 있으면 잘 지도를 해서 젊은 친구라서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좀 능력을 함양해서 그 사람을 추천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른 것도 문제인데 자르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 사무실에서 이제 그 보좌진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일단 평판 조회가 이쪽으로 왔는데 거기에 험담만 했다 그래도 그것도 사실 사람으로서 참 몹쓸 짓인데 이거는 보니까 보도 내용을 보면 다른 곳에서 지원해도 미리 연락해 문제 있는 보좌진이다 이런 말을 돌려서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 이러면 야 여기서 지금 나의 갑질에 버티지 못하고 나간 얘가 혹시 다른 의원실 가는 거 아닌지 주목하다가 딴 데 갈 것 같으면 거기다 연락해서 야 그거 걔 뽑지 마 걔 아주 이상한 애야 라고 그랬다는 정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더 좀 악성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조금만 흠집도 안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기적인 처사인 게 뭐냐면 나한테 잘린 보좌진이 딴 데 가서 일 잘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거 싫구나. 아.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싫지 않으면은 왜 굳이 내 섹터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 보좌진은 플러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보좌진이 이 국회라는 이 영역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기분도 나쁘고 리스크가 되니까 아예 이 영토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그런 이런 거 마음일 아닙니까?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고 그 그러네요. 보좌진 한 명 한 명이 다 가족 있고 다 소중하고 본인 인생만 중요합니까? 누군가의 아빠 엄마거나 누군가의 자녀일 그러니까요. 텐데요. 예. 예. 그래서 그게 한 명, 두 명일 때도 문제가 되는데 28명이 해놓고 통상적인 수준이라고요? 아유, 국회의원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보좌진이 잘 돼서 어디 가서 축복해주면 모르겠는데 예, 예. 그게 아니고 어떻게 28명이면은 일주일 1년에 6명인데 예. 바로 말랄 일이죠. 그것도 매년 5년 내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취업 방해가 사실일 경우 이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다. 네. 근로기준법에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뭐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게 뭐 정말 뭐 정색하고 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행위는 정말 법에도 저촉될 정도로 나쁜 행위다.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누구도 용납 못할 행동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 가사 대행 업체 사장도 안 되겠네. 근로기준법 위반해 가지고는. 그렇죠. 회사 네, 가사 대행 업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 맞아, 지키는 그러네요. 건데. 예.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강성호 장관 후보자는 가실 공직도 가실 기업 대표도 자리도 없는 걸로. 근데 지금 이 갑질을 제보한 2명의 보좌진이 문제라는 식의 대응이 강선호 후보자 측에서 나오고 있어요. 법적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 과잉 대응 아닙니까? 이거 2차 가해 아닙니까? 2차 가해죠. 2차 가해다. 2차 가해가 너무 명백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폭로를 해서 예.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게 거짓말을 해서 할 이유가 없죠. 네. 예. 저희가 섭외했나요? 어디 뭐 상대당에서 섭외해서 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대나무 숲에 나온 그거 뭐 대리운전 예. 갑질로 이런 것들이 대나무 숲이라는 인명 게시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아무나 사칭을 못 해요.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게 인증이 돼야 거기 글을 남길 수가 남길 수 있는 있는데 거예요. 다만 그게 누군지는 익명화한 익명인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보좌진 정도 하신 분들이면 국회 경험도 많고 국민을 대변해 보신 분들이니까 거의 장난으로 글을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강선호 후보자가 또 쇼핑도 뭐 물건 사와라고 시키고
뭐 가구 견적 막 뽑아오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온갖 사적 대리운전도 심부름, 시키고, 예, 대리운전 시키고 호캉스 갔다 오면은 또 데리러 오라고도 하고 거기 나왔던 글들 저는 그 없는 말 지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거는 거기에 그 정도의 그 소수의 그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임명 게시판이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예, 거고요. 예. 그걸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가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잖아요. 예. 그 동료가 그 정도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건 문제 많다라고 할 정도면은 본인을 되돌아봐야지. 아, 거기에 대해서 보좌진이 이상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나왔어요. 예. 심지어 민주당의 원내대표조차도 이상한 보좌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그게 2차 가해라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됐든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 됐든 그 보좌진들 얼굴 보고 본인들이 직접 겪었습니까? 목격자예요? 아니죠. 참고인입니까? 아니죠. 그게 자기가 겪지 않았으면서 강선우 후보자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일방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선우 후보자 편들면서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몰아가는 게 그런 걸 2차 가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차 가해가 너무 심하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이라고 하거든요. 예. 제가 민보협에서도 민보협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보좌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종의 그냥 보좌진들의 단체예요. 예. 국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보좌진 협의회죠. 근데 민보협에서 민보협 회장이 입장을 딱 내서 기사 제목이 그 금요일 오전에 딱 떴어요. 예. 어떻게 했냐면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 있다. 지극히 원론적인 원론 얘기인데. 얘기 예. 사실이라면 가정도 달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 예. 근데 이제 보좌진들이 아는 거죠. 보좌진들 중에서도 사실 그 요번에 강선호 후보자만 드러났을 뿐 이제 갑질 나가는 보좌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좌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예. 가장 이제 법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다 보니까 경무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보호 대상에서 이분들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뭐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의원 대비로는 갑을 간 게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원론적인 입장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예. 단체의 속성인데 예. 제목이 바뀐 거예요. 오후에.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 저는 그 네. 디테일을 모르는데. 예. 그래서 오전에 한 서너 시간 만에 바뀌었는데 운영진이 구성되면 협의할 것.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항의를 누군가 한 거죠. 회장이 뭔데 거기 입장 혼자서 다 내느냐고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운영진들하고 상의하라고 하니까 운영진들 구성해가지고 운영진들하고 더 논의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회장을 왜 뽑아놓습니까? 이럴 때 입장 딱딱 내라고 그렇죠. 회장 뽑아놓는 예. 거고 민보협 회장으로 투표해서 당선돼서 된 분이면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문제 이렇게 가정법을 한 거면 굉장히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인데 그것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극주의가 이제는 폐해가 단순히 뭐 예전에 이재명 대표 방탄하다 이런 범위를 넘어서서 그 조직 자체가 건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진 갑질 나오면은 야 이거 한번 저기 뭐야 머리 맞대고 앞으로 없도록 해보자. 가사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보좌진도 얘기한 것 중에 10개 얘기했으면 한두 개 과장돼 있으면은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동안 수면 밑에 있던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고치고 수정해 나가는 게 공당으로서의 자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그러네요. 입틀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가해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 2차 가해 또 다른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 참 바른 분이다. 이런 그 SNS도 또 논란이에요. 그거 잠깐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아니 뭐 저분은 저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저분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겪어봤다고 하더라도 예. 보좌진보다 더 많이 붙어 맞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서 강연을 괴롭히는 것 같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한다. 저 누군가가 보좌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런 거에 그렇죠. 전형적으로 2차 가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 입은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피해 입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비난부터 하는 것이 2차 가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피해 보좌진을 너 지금 커튼 뒤에 숨어서 왜 우리 내가 좋아하고 바른 분인 강선우 의원님을 괴롭혀? 너한테 분노해. 이거 가해네요. 그러니까
예, 협박이잖아요, 협박. 그러네. 참담하면 너무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러니까 참담함까지도 원래 가면 안 되는데 왜 또 거길 넘어가요? 그러더니 분노한다는 거는 분노까지 한다는 거는 너 가만 안 놔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참 여의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대나무 숲 거기에 또 엊그저께 올라온 거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고재진으로서 현타 예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방송에 나오는 게 세 발의 피라는 거 아닙니까? 네. 가정 가구 구매할 때마다 견적 비교 뽑아오라고 하고 뭐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하는 건 이미 국회에 소문이 파다 있는데 왜 보도가 안 되느냐고 오히려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도 그 보좌진들이 보기에는 세 발의 피다. 네. 아직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저 밑에 있는 빙하의 밑에 가려 있는 얼음 같은 그게 0.083만 물 위로 올라 있고 0.917로 원래 가려져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 같아요. 마지막 문장이 딱 들어오죠. 많은 보좌진들의 정신과 치료 기록일 것 같기도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그냥 실제 정신과 진료 받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요새 뭐 그러니까 진짜 뭐 병이 아니더라도 극도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특히 갑질이나 정신과에 많이 갔죠. 예, 가서 상담도 받고 본인 정신을 힐링을 하잖아요. 예. 좀 케어를 하는 거죠. 케어 받을 정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저분은 누군가의 어느 보좌진인 거예요. 예, 그렇겠네요. 네. 경험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허정식 의원은 그냥 경험하지 않은 일을 무조건 실드 치는 것이고. 이진숙 장관 후보자 넘어가기 전에 가족들이 투표만 하려고 강속으로 위장 전입했다. 근데 이거는 뭐 보니까 뭐 공소시효는 지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죠. 아니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막 위장 전입을 크게 안 따지던 때가 있어서 그 당시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후보자들 중에 그 주민등록법 위반이 많습니다. 위장 전입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한두 번은 사과하면 넘어가고 하는 건데 저거는 비교적 최근이에요. 예. 연도가 그게 인사청문회 때 다 문제되고 예. 그러던 때의 문제이고 하나만 내로남불 제가 짚어볼까요? 민주당에서 그 본인들 수사하는 이정석 검사 공격할 때 위장 전입으로 탄핵했습니다. 예. 위장 전입 왜 했냐고 검사로서의 직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탄핵 소추까지 했어요. 그래서 9대 0으로 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인들은 공직에서 그게 당시에 진 게 위장 전입이나 이런 것들이 확증이 안 돼서 증거 때문에 9대 0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저기는 위장 전입 관련된 게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 위장 전입 관련돼서 본인들은 검사직은 못할 정도라고 해서 직무 정지시키고 탄핵 소추했으면서 여가부 장관하고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예.